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 3월에 상장을 철회했던 대명에너지 기억나시죠? 그 종목이 어제 다시 등장했습니다. 상장 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는 다시 심사를 받지 않아도 상장을 재도전할 수 있는데요. 꼭 상장하고 싶다라는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해서 다시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변경된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조건이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명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상장 철회되기 전에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청약을 하는데요. 원스토어와 승부를 벌입니다. 대명에너지 청약 일정은 5월 3일 화요일과 4일 수요일인데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환불일은 그 다음 주인 5월 9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환불 기간이 무려 5일인데요. 시작부터 조금 애매합니다. 여하튼 계속 볼게요. 대명에너지는 다시 등장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줄였는데요. 일단 모집 수량이 450만 주에서 250만 주로 200만 주를 줄였고요. 그리고 공모가 희망 상단 기준으로 29,000원에서 18,000원으로 11,000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집 금액이 1,305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450억 원으로 약 3분의 1로 줄여서 등장했는데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도 5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도 많이 줄였습니다. 최대 주주 일가의 구주 매출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173만 주 구주 매출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보유한 물량만 50만 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 비중은 모집 수량의 20%가 되는데요.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래도 구주 매출 수량과 비중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모집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 투자자별 배정 수량도 크게 줄었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주주와 배정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모집 수량의 25% 비중으로 62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국투자증권이 메인이고 삼성증권이 서브입니다. 두 증권사는 청약 한도가 매우 적죠. 그래서 제가 어제 청약 한도를 올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도 마지막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청약 한도인 7,000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6,3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두 증권사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요. 이번 청약의 최소 신청 수량은 20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명에너지는 기존에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좋았습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기존 주주 물량이 없는데요. 이번에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집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 유통 물량 비중은 14.7%까지 내려갔는데요. 수요 예측으로 의무 합격을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 비중은 더 내려가겠죠. 그러므로 이번에도 유통 물량은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고서에는 21년 전체 실적이 반영되었는데요. 지난 신고서에는 3분기 누계 실적으로 연어 환산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 연환산 실적과 21년 전체 실적을 간단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매출은 82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다만 영업이익은 21억 원이 줄었고 순이익도 12억 원 줄었습니다. 그래도 연한산 실적과 갭이 크지 않으므로 21년도 4분기 실적도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G2파워는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였죠. G2파워처럼 상장한다고 미리 4분기 실적을 3분기에 다 땡겨서 잡고 등장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그래도 대명에너지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공모가 볼게요. 기존에는 공모가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했죠. 일단 국내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없다고 해외 기업으로만 유사 기업을 선정을 했었고 거기다가 PER과 EV/EBITDA를 같이 사용하면서 공모가를 뻥 튀겨보려고 예를 많이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난을 치다가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다 보니 이번에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공모가를 선정하려 예를 썼습니다. 일단 유사기업에 국내 기업 2개사를 포함시키고요. 동국 SNC와 SK D&D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유사기업 평균 PER은 22.18이 되는데요. 기존에 비교했던 PER보다 약 5 정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당 평가가액이 약 37,6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당 평가가액이 약 37,700원으로서 주당 평가가액도 7,000원 정도 낮게 도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상당 기준 할인율을 41.4% 부여하면서 공모가 18,000원을 책정하는데요. 역시 기존과 비교를 해보면 할인율도 약 20% 정도 높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3,060억 원이 되고요. 21년도 순이익이 236억 원이었으므로 상당 공모가 기준 PER은 13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할만해진 공모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금액이 많이 줄었다 보니 공모자금 사용 계획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 보시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과 거의 흡사한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전히 계열사인 대명 GEC의 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계열사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모집 수량이 200만 주 줄어서 250만 주가 되었고요. 희망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855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도 123만 주 줄어들었고요. 상단 기준 공모가는 11,000원 줄어든 18,000원이 되었습니다. 유사기업의 PER도 줄였고 공모가 할인율은 약 18% 늘렸는데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다가 안 사겠다고 가려니까 깎아줄 테니 사고 가라 뭐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수요 예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할 만한 투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향후 에너지 자원으로 원자력을 더욱 강조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용과 원자력 에너지 생산 비용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은 향후에도 조금씩 확대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원자력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대명에너지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니까 높은 밸류가 당연하다 이런 기대감은 많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증권신고서를 간단히 읽어본 저의 생각을 단 한 줄로 표현하자면 화면과 같은데요. 꼭 상장하고 싶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의지를 이번 신고서에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대감이 하락했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또 공모 조건이 기존보다 좋아졌고 특히 상장일 유통 물량은 큰 메리트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지만 그래도 단점이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과연 다시 등장한 이 대명 에너지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원스토어를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일정으로 맞대결하는 원스토어와 대명 에너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결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